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본 강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5번째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주택임대차의 계약기간에 대해서 소상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전세 계약을 1년으로 했는데 2년을 살 수가 있는지, 또 만기가 되면 꼭 재계약을 해야 되는지, 세 번째는 경매 진행 중인 그 주택의 임차인은 언제까지 살 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부동산 지식을 함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 기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법 제4조에는 임대차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딱 보면 그 느낌이 임차인한테 상당히 유리하게 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차인보호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임차인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임차인은 당초 정한 2년 미만의 약정기간까지 살 수도 있고 2년까지 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당초의 전세 기간을 1년으로 정했으면 그 정해진 1년을 살 수도 있고 또 2년을 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임차인한테 상당히 유리하게 돼 있다. 두 번째, 그러나 당초의 전세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의로 그 기간을 단축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당초의 전세 기간을 2년 초과한 2년 6개월로 정했으면 합의 해지나 법정 해지가 없으면 임의로 임차인이 그 기간을 단축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합의가 돼 있으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를 하면 당연히 6개월도 좋고 2년으로 당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합의가 없다면 2년 6개월로 당초에 정했으면 2년이나 그 이하로 당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묵시적 갱신이나 자동갱신, 다시 말해서 계약의 갱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법 제6조에는 계약의 갱신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 보시면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할 경우에는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는 임차인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올려줄 능력이 있으면 그대로 갱신을 하고, 만약에 보증금을 올려줄 능력이 없으면 다른 집을 얻어서 나갈 수 있게 여유 기간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기간이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입니다. 요거는 이제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통지를 해줘야 되는 그 의무 기간이고, 또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임차인이 집을 나가겠다, 그럴 경우에는 적어도 1개월 전까지는 임대인한테 얘기를 해줘야 보증금을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보증금을 마련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 자금으로 마련을 해서 줄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는데 그 기간이
만기 1개월 전까지는 임대인한테 통지를 해줘야 된다. 임차인 의무 기간이죠. 또 위의 부분은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통지를 해줘야 되는 기간이 6개월에서 1개월.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1개월 전까지는 통지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자동갱신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자동갱신 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은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때에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동갱신이나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고 명도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도표를 통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의 전세 만기일은 2020년 9월 30일입니다. 6개월 전 시점은 3월 30일이 되겠고 1개월 전 시점은 8월 30일이 됩니다. 자세하게 임대인과 임차인을 구분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전세 기간을 조건 변경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6개월 전인 8월 30일이 아니고 3월 30일부터 1개월 전인 8월 30일까지 이 5개월 사이에 임차인한테 통보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 자동갱신이 돼서 2년이 자동으로 늘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한테 통보를 해줘야 임차인이 새로운 집을 얻어서 나갈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 임차인이 더 이상 만기 연장을 하지 않고 이사를 하려면 적어도 임대인한테 2020년 8월 30일, 그러니까 1개월 전까지는 통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기존에 있는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오죠.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통지를 해줘야 되는 그 시점은 한 달 전인 2020년 8월 30일까지는 임대인한테 통보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직접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1개월 전까지 통보를 해줘야 되고 1개월 전까지 통보를 못하고 나갈 경우에는 본인이 그냥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그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묵시적 갱신에 의해서 전세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났는데 그 기간 동안에 또 2년을 못 살고 임차인이 나는 나가겠다 하는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그걸 또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2에 보면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 보면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묵시적 갱신이죠. 같은 조 제2항에 불구하고 2년 동안 연장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 보면 1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표를 통해서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를 임대인한테 할 수 있고, 그 통지를 받은 임대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도표를 밑에 보시면 2020년 3월 30일 날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계약 해지 통지를 했어요. 그러면 3개월 후인 2020년 6월 30일 날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될 그 의무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다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없는 사항이지만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은 언제까지 살 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여기서 잘 아시겠지만 대항력이라는 것은 1순위 건저당권, 그러니까 말소 기준권리 이전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을 한 임차인을 말하죠. 그 내용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임차권이 주택의 매각에 의해서, 그러니까 경락에 의해서 소멸되므로 존속기간, 유무나 배당에 관계없이 명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 제1순위 건저당권 설정일 이후에 주택 인도나 또 주민등록 전입을 한 사람은 배당을 받든 또는 못 받든 간에 매수인한테 명도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불행한 경우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 그러니까 1순위 건저당권 설정일 이전의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그러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경매와 관계없이 존속기간에 보장을 받는다.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명도를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배당 요구를 한 경우, 이러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관계없이 배당 기일에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거나 매수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전액 받으면 매수인한테 인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전액 배당받지 못한 경우에는 인도를 거절할 수가 있고 매수인이 그 배당받지 못한 금액은 인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대항력이 있으면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 임차인이 있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무서운 경우입니다. 임차인은 2년의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 있어서 매각과 관계없이 거주할 수 있고 만기가 도래되면 누구한테서? 매수인으로부터, 낙찰자로부터 보증금을 다 받고 인도를 해줘야 된다. 보증금을 다 받지 않으면 인도를 거부해도 된다. 왜?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고 없고는 아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1순위 건저당권 설정일자 이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경매 과정에서 배당 요구를 했으면 배당금을 전액 배당을 받든지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아니고 매수인한테 다 받을 때까지 명도를 거부할 수 있고, 또 배당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만기까지 살 수가 있는데 만기에 매수인한테, 낙찰자한테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 명도를 안 해줘도 된다. 그래서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굉장히 그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자동갱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상식,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경매 권리 분석을 주제로 여러분들을 많이 찾아뵙겠습니다. 이 강의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운수 대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 다음 강의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